국회는 코로나19 관련 시급한 법안들은 상임위 숙려 기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미래통합당도 코로나19 대책 특위 구성하고 의사 출신 4선 신상진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대책 특위 신상진 위원장 연결해서 상황 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예. 신상진 위원장께서 이제 의사 출신이시고 지금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들이 예.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하고 또 감소했다가 다시 확산하고 하는 거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또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코로나가 가진 그런 특성이 이게 처음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일본 환자, 중국에서 입국한 예. 환자가 생기면서 그 전문가들은 그때 처음부터 이것은 1차,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면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만연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 초기부터요. 진단들을 했어요, 예. 원래. 근데 이제 그러한 전문가들 의견이 좀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책임 있는 정부 입장에서 잘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물론 이제 경제에 신경 쓰다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좀 이제 방심하도록. 네. 그러니까 숫자가 좀 감염된 확진자가 줄어들면 또 일상생활로 또 돌아가라든가 이런 여러 차례의 그런 좀 냉탕 온탕 이렇게 좀 이 방침이 좀 자꾸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우리가 2차 대감염의 위험을 전문가들은 늘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좀 빨리 터진 감은 있는데 네. 이게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철 해가지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쿠폰 또 발행하고 하면서 일상적 경제 활동을 또 이게 독려했단 말이죠, 정부에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다시 우리가 걱정하는 2차 또 재확산에 이게 봉착해 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정말 이 코로나 대책을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좀 전략을 잘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차제에 좀 커다란 전략, 노르웨이 전략이 있고 영국 또 뉴질랜드 여러 가지 나라마다 특성을 가지고 네.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예. 전략 없이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그때 임시 처방으로 좀 하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미래통합당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통합당의 코로나19 대응을 이 대책 특위가 다 총괄하게 되는 건가요? 예, 특위니까 우리 현역 의원들과 네. 또 외부 전문가 또 이렇게 이제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구성 단계인데요. 네. 최종 비대위에서 의결을 아직 안 거쳤는데 아마 이번 또 어저께 하려다가 지금 국회가 폐쇄돼서 네. 아마 내일이나 월요일쯤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공식 활동이 출범된 건 아니군요. 예, 위원장만 이제 의결이 됐고 특위 구성하려면 이제 위원장과 위원을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 지금 이제 비대위가 되겠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의결을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만 현재 임명이 된 상태고 위원 구성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네. 하여튼 우리 당의 코로나 대응 총괄을 하게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특위 차원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아직 우리가 이제 공식 회의를 아직 거치지 않은 거지만, 네. 제가 이제 그 동안에 기자회견도 하고 발언한 것을 제가 요약하면, 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게 결국은 확산 방지와 치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치료고 또 확산 방지를 위한 게 그 속에는 이제 우리 방역 활동과 백신 개발이라는 게 있고, 네. 또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병상 확보와 또 의료진 확보 그리고 이제 치료제 지금 이제 치료제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 예. 그것만이 지금 이제
그래도 유효하다. 이렇게 지금 돼서 병원에 이제 환자로서 입원하면 이제 그걸 우선 투약을 하거든요. 네네. 그 렘데시베르가 사실 이게 길리아드라는 미국 제약회사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완제품으로 우리가 수입을 해요. 예. 근데 이게 전 세계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약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0세 이상, 또 기저질환이 있고 70세 이상, 상당히 좀 이렇게 감염이 진행된 환자에게만 네. 일부 제한해서 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환자가 많아지면 네. 또 요즘에 이제 고령자들이 점점 감염자가 늘어나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치료제 확보를 어떻게 더 많이 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대안 제시와 또 정부에 요구할 거고, 또 예산도 또 많이 확보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도 저희가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모든 역량을 총투여해서 네.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필요 예산은 잘 지원이 되는지도 우리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점차 이제 요새 또 바뀌고 있는데 비말 차단 그 여름 그 마스크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를 요즘에 점차 이제 확산되니까 KF94로 많이 사람들이 바꿔 쓰죠, 요새. 예. 그럼 이 마스크가 이게 굉장히 이제 겨울 다가오고 오면 굉장히 수요가 급증할 텐데 이것에 대한 이제 수급을 안전하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또 저희가 또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될 거고. 예. 또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치료 아닙니까? 치료에 있어서 이 현재 이 대구에서 봤듯이 대구 사태에서 이 환자가 급증하니까 각 그 의료기관에 있는 병상들의 이 통합 관리가 필요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수도권에는 이미 좀 의료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조금씩 가동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전국 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전국적인 중대본 같이 네. 중앙대책본부 같이 전국적인 의료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면 정부 여당이라든가 방역 당국에서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조언해 줄 것 있으면 계속 협조하겠다는 이런 의견으로 들리네요. 네, 잘못된 건 저희가 정말 뭐 적극적으로 우리 전문가 의견들을 또 이렇게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고치도록 하고 네. 또 해야 될 또 그런 또 과제들은 저희도 또 같이 함께 또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될 건 합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주에 이 유행의 확산을 꺾어야만 한다 이렇게 전했고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3단계 격상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통합당에서의 입장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게 이제 방역이냐 경제냐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텐데 예. 여기에서 이제 그런 특정 어떤 상황 시기에서 어떤 데 주안점을 더 둘 것이냐. 네. 이제 요거에 대한 차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 3단계로 한다면 10명 이상 모이는 걸 뭐 실내, 실외 모두 금지하는 조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사회적 이 파장은 거의 뭐 사회 락다운, 아주 봉쇄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거를 그 카드를 쓸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당도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하고 계신데. 네. 3단계 격상 전에 저의 이 뭐 특위를 이제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네. 한 3단계라면 예를 들어서 2단계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금지,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 네. 그런 기준이 이렇게 상세하게 있죠. 그렇다면 실내에서 50명이 아니고 네. 또 3단계는 10명인데 네. 그러면 30명은 왜 안 되냐. 중간 단계를 좀 둘 수 있는. 예, 그 세 분 좀 2단계, 3단계 사이를 좀 더 경제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좀 피해가면서 방역의 효과를 좀 높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 사업장 특성들이 좀 운동을 막 하고 땀 내고 이러는 사업장들은 좀 더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정부에서 그런 3단계 가기 전에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볼 때 조금 좀 걱정스럽고 좀 답답하고 한심한 게
그동안 시간이 이게 7개월이에요, 이게. 1월 20일부터. 예, 예. 그렇다면 방역 당국에서 이걸 지금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꼭. 3단계 할 거냐 말 거냐, 뭐 2단계 일주일 동안 더 한다. 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벌써 방역 당국에서는 네. 2단계와 3단계의 그런 갭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해서 좀 착착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정부가 고민하고 있어, 계속. 이제 이런 게 결국 국민들의 이제 불안과 이걸 더 부추기지 않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데, 하루빨리 정부에서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 예. 좀 더 본격화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서 2단계와 3단계 좀 그 사이에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네. 좀 더 보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신상진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재확산되면서 이제 다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우리 그 과거에 4월 달 총선 전에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의 50%까지 하겠다, 아니면 상위 네. 70%까지 하겠다. 네. 하위에서 70%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전 국민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물론 재원이 무한정이 있다면 전 국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가용 재원이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4차 추경하려면 빚을 다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국채 발행 100%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2차 재난지원에서는 좀 사실 말 그대로 재난에 피해를 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기업에 잘 다니고 100% 월급 다 그대로 받고 승진할 거 하고 또 이런 또 시국에 또 만약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되는 사업도 또 적지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또 있어요. 예, 있겠죠.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다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 이거는 좀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그 기본 개념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재원도 한정돼 있고 해서 이번에는 좀 면밀히 좀 검토해서 재난지원이 꼭 필요한 우선 계층을 정하고 사업장을 정하고, 네. 그래서 좀 실질적인 부분적인 지원을 우선 하자. 이런 게 이제 저희 당의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 4월 달에 논의될 때도 선별적으로 하자면은 이걸 또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어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예, 예. 근데 그걸 지금 또 4개월 이상 지난 지금 시점에 이 대한민국이 참 이 나라를 이끄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런 걸 준비해놨어야죠, 사실. 아. 그래서 저는 그 준비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정확히 재난 지원을 하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당 기본 입장입니다. 또 지금 여쭤봐야 될 게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 문제입니다. 전공의들 계속해서 파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 말씀 제가 드리기 좀 전에요. 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지자체장들이 이제 각기 목소리들을 막 내잖아요. 예예. 경기도 또 지사는 또 이재명 지사 전 국민 30만 원 지역화 들어주자.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좀 아까 말씀 제가 못 드려서. 이런 지자체별로 또 오늘 경기도 보니까 경기도 공무원은 가족과 공무원끼리의 접촉 이외에는 모든 걸 금지한다. 2주 동안. 예. 이것도 발표가 났어요. 예, 경기도에서. 예, 경기도에서. 근데 이게 경기도면서 경기도지사와 정부와 충분한 협의 채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여야 간에 서로 의견 다른 것도 아닐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협의해서 정부에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예. 이것을 그냥 지자체장들이 나중에 대권이나 선거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노는 이런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이 없고 자기 개인적 인기는 올라갈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게 제가 당부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의사 파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치료. 이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치료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의료 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병상이 있어야 되고.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을 뭐 대통령께서도 뭐 어젠가요? 뭐 전쟁터에서 이탈한 군인이다. 의사들 파업을 예. 그렇게 지적하셨던데 사실 그거는 그 의사들이 군인이라면 전쟁터에서 괜히 이유 없이 이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유가 그럼 있었을 텐데 예. 원인이 결국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이라든가 의대 정원 증가라든가 뭐 이 대책을 그렇게 하니 갑자기 협의도 없이 내놓으니까 네. 전공의들이 이제 진료 현장에서 이탈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문제 해결은 네. 정부에서 칼자를 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이 전쟁 국면에 의사들하고 정부가 싸울 게 아니라 코로나하고 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의사들 빨리 진료 현장에 복귀시켜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결체 해지를 해라. 정부에서 내놨던 뭐 4대 정책인가 한 것들을 좀 코로나 종식 후에 일단 다 끝내놓고 예. 그리고 전쟁 끝내놓고 다시 논의하자. 네. 이거만 의대 정원 증가도 이게 증원도 이게 실제 효과를 보려면 10년 지나야 돼요. 의과대학교 여러 조정해야죠. 나와서 의대 6년 다녀야죠. 인턴 레지던트 때 물론 이제 의사로서 활동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준비 과정까지 하면 10년 걸리는 일을 왜 지금 이 시기에 의사들을 전공의들을 자극해서 네. 왜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이탈하게 만든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네. 이거 빨리 정부에서 결제 해지하고 예. 의료계와 대화해서 의사들이 빨리 현장에 복귀해서 이 정말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반등했던 통합당 지지율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다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신상진 위원장께서 통합당 내 중진이신데 현 상황 어떻게 지켜보시니 당내 좀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물론 이제 정당이 이제 지지율이 뭐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네. 예, 정치권이 정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할 일을 하고 네. 또 여당, 야당, 국회에서는 또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특히. 네. 그래서 저는 뭐 지지율 하락을 뭐 많은 언론 매체와 또 여당, 뭐 정부에서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당과 광화문 집회를 엮어서 네. 이 확산에 뭐 이렇게 큰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엮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광화문 집회 세력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묶어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좀 온당치 않고요. 저도 뭐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당에서 뭐 광화문 집회 뭐 가라든가 뭐 참여 뭐 어떤 뭐 시도도 없었어요. 저도 예. 안 갔고 물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국민 통합적 좀 시각에서 이렇게 정부에 또 너무 뭐 여론조사 너무 이렇게 뭐 조금 이따 오를 거 또 내릴 거 이건 뭐 맨날 해서 하는 그런 또 그 민감한 정치권의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네. 예, 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고 정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네. 대통령 지지율 상관없이 좀 국민의 이 엄청난 지금 위기에 힘을 합치는 그런 그 대안과 또 그런 노력을 저희는 해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뭐 위원들 다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 수행하실 때가 되면 저희들 다시 또 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신상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